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거 주례없는 결혼식의 식순을 작성해 봅시다. 네, 저희 신랑 신부님도 그렇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사회자분들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문제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조금의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또 작성해 보셨잖아요, 대표님도.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혼식 할 때, 야, 결혼식 그거 뭐 스크립트 같은 거 그냥 예식장에서 만들어주는 거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하. 네,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죠. 그 부분도 예식장에서 매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평범한 호불호가 없는 스크립트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신랑 신부님이 주체가 돼서 가장 두 분다운 웨딩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례없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일반 결혼하고 좀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대표님은? 거의 대세죠. 주례 없는 예식이 보편적인 예식으로 자리 잡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랑 신부가 주체가 돼서 그들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하를 직접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어떤 신랑 신부의 역할에서 조금 능동적인 위치로 바뀌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 꿀팁들로 넘어가 보시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사회자님도 결혼식 사회 많이 보셨으니까 네네. 식수는 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것 같아서 한번 여러 가지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 잘 쓰는 방법들을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식순을 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상황은 신랑 신부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예식 분위기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상 우리 결혼식은 너무 완전 엄숙하고 경건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못 만나봤어요. 대부분 그냥 경쾌하고 유쾌하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칫 그렇게만 잡으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순서마다 어떻게 구성을 해서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고 본연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분위기부터 물어보는데 굳이 한 8%에 육박하는 분들이 너무 무겁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가볍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거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객으로 참여했을 때 아마 느낀 점들이 있었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겟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이 결혼식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 오면 완전히 파티처럼 즐길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른들도 오는 예식이라는 것도 감안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또 가볍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자라왔던 어떤 한국식 결혼의 틀이 있고 네. 완전 서양식의 어떤 세레머니만 하고 파티에 좀 더 힘을 쓴 것들도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접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절충을 하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순서들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예식 순서는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전 멘트. 그쵸, 가 개식사 있습니다. 네.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개식사 담당은 사회자입니다. 네. 그쵸. 개식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개식사요. 개식사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나요? 결혼식 시작을 알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너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장례 분위기는 좀 어떤 거죠? 좀 어수선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전 멘트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회자가 등장하는 시점은 결혼식 하기 한 15분 정도 전부터 해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쵸. 오신 분들께, 그러니까 사실 온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쭈뼛쭈뼛대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장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식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에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최소한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도는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개식사의 순서가 예식을 여는 순서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전 멘트가 끝났어요. 사전 멘트가 끝나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개식사로 넘어가는데 저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자님이 이렇게 이벤트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집중이나 흥을 좀 돋구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개식사에서는 없어요. 개식사에서는 화누나 그냥 뭐. 적어도 담백하게 간다. 네, 대신에 개식사에서 중요한 건 사실 그냥 일반 분들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발성과 발음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목소리의 울림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그쪽에서 나와야 된다. 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플랫하게 가는데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 얘기 살짝 꺼내주고 초록이 짙은 5월의 계절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서 지금부터 신랑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은 뭐 신랑의 누구누구, 뭐 친구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형이면 형일 수도 있고 자기소개. 누구누구 이름 누구누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평범하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식에 대한 정보를 주면 돼요. 맞아요. 오늘의 예식은 예를 들면 종교식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은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늘 어떤 리액션과 어떤 마음으로 예식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라는 점들만 안내하면 좋겠죠. 맞습니다. 큰 틀에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주례가 없는지 있는지, 그래서 덕담은 누가 해주시는지, 성혼선언은 누가 해주시는지, 혼인수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건지 그 정도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거기서 신랑과 신부가 원할 때 좀 그래도 가볍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박수유도 같은 건 거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무겁지 않게 좀 그래도 분위기를 많이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여기서 저는 박수유도 정도는 한 번씩은 해요. 네. 자, 그럼 오늘의 결혼식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호응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박수 연습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상당히 쭈뼛쭈뼛한 모습으로 이 정도 하는데 아니 그런 게 아이스 브레이킹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말고 조금 더 크게 한번 가볼게요. 박수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데서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이끌어 주셔야 돼요. 계식사가 했죠. 첫 번째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식사가 끝나면 네. 그다음 순서는 이제 화촉점화가 되겠죠. 네. 화촉점화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모님, 이제 양가 어머님들이 입장을 해서 자식들의 앞날에 빛을 밝혀주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죠. 일종의 그 오래된 의식이죠. 그쵸. 상징적인 의미죠. 초에 불을 밝힘으로써 신랑과 신부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길 기원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가끔씩 조금 변칙적으로 다른 걸 하는 분들도 계세요. 샌드 아트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으세요. 네, 이 모래들을 가지고 와서 색깔 모래를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한 병에 부음으로써 각각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서 살고 있던 양가가 그렇게 모래가 섞임으로써 함께 섞여진다, 화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양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화분에 이제 양가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물을 이렇게 같이 줘서 이제 나무를 하나 잘 키워보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비슷한 걸로는 이제 흙을 조금씩 퍼서 이제 식소 심듯이 하나의 나무를, 작은 나무를 이렇게 했었던 세레모니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형식을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화촉점화를 많이 하시고 화촉점화는 양가 어머님만 하시는 줄 아는데 뭐 양가 아버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굳이 필수로 해야 되는 순서는 아니에요. 만약에 화촉점화 안 한다면 양가 부모님도,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도 신랑 신부님처럼 같이 손잡고 입장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입장해서 양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입장하시고 양가 그 신랑 측 아버님, 어머니 입장하셔서 네 분이서 하객한테 인사하고 상호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시는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부모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략도 가능하다. 예. 이때 멘트들은 너무 웃긴 멘트나 그런 것들은 지양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 그냥 담백하게 간다. 이제 대망의 이제 중요한 순간들이죠. 신랑과 신부의 입장 순서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스탠다드한 거는 신랑님이 혼자 씩씩하게 입장하고 신부님이 아버님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서인데, 그것들을 조금 변형해서 신랑 신부가 같이 손을 잡고 동시 입장을 하거나 신랑님도 부모님과 같이 입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요새는 신랑님이 아버님하고 함께 입장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또 하나의 좋은 추억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신랑님 입장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이런 결혼식에 입장하는 씬에서는 조금 더 씩씩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멘트를 작성하면서 하객분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을 많이 넣어요. 그 신랑님 입장하는데 좀 떨려 할 것 같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좀 외쳐줘라. 그래서 우리 하객분들이 파이팅 외쳐주시고, 조금 더 텐션 높은 신랑이면 거기에 화답해가지고 신랑이 만세삼창 좀 해주세요 해서 이제 리액션으로 만세삼창 이렇게 또 해주시고, 예, 그리고 입장까지 해주시는, 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신랑 입장이 끝나면 이제 신부 입장이겠죠. 네. 신부 입장 혹은 동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입장 순서가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장 방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나는 어떤 입장 순서, 입장 멘트 같은 거 있으셨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님이 그런 적 있어요. 나도 신부만 아빠랑 입장하는 거 싫다. 네. 나도 우리 아빠랑 입장할 거다. 해서 아버님이랑 같이 손잡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앞서 화촉점화 때 입장을 하셨으니까 신랑님도 아버님이랑 손을 잡고 씩씩하게 이렇게 입장하셨던 부분이 참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가가 다 같이 입장한 적 있어요. 3명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앞에 화촉점화와 신랑 신부 입장을 합친 거죠. 오, 그런 식으로도 그렇게 해서 입장이. 양가가 인사 같이 하고 네. 어머님 아버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신랑 신부만 딱 남는 거죠. 그래서 다음 순서는 맞절이죠. 우리가 식순을 짤 때도 입장 다음엔 맞절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재밌는 것들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그쵸? 근데 네. 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었는데 둘 다 춤을 추면서 나왔어요. 아 너무 좋지. 네. 우리도 좋아하잖아. 참 신랑님의 춤은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는 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그냥 그날의 기분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만 같아서. 맞아요. 네. 신랑 신부님이 그렇게 너무 예를 들면 너무 긴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객들 입장에서도 좀 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히 나 때문에 이 예식을 망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하객들도 조심조심 할 텐데 신랑 신부님이 그렇게 막 춤도 추고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확 풀어주면 그렇게 너무 얼어있지만 내 결혼식은 나 이렇게 자유롭게 즐겁게 할 거야 라는 어떤 메시지를 신랑 신부님이 직접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객들은 박수를 한 번 더 친다거나 네. 뭐 환호도 지르게 되고 뭐 더 크게 막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전체가 끌어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뭔가 내가 되게 멋지고 예뻐 보여야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긴장도 풀어지고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입장을 마쳤다면 이제 맞절을 하죠. 그쵸. 맞절은 상호간에 이제 첫 사람들 앞에서 이제 첫 상견례 예를 갖추는 맞절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맞절을 진행하는데 뭐 이벤트나 팁이 있으실까요? 맞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님이 가끔씩 하시는 건데 이 맞절을 할 때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사람이 뭐 유명하죠.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일단 살짝 프레임을 걸어 놓으면 바닥에 거의 붙으신 분들 많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거의 보면 엎드려서 절하는 걸 넘어서 그냥 바닥에 그냥 붙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면 폴더 인사하면 네, 나름 재밌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선택사항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맞절할 때 그런 멘트 넣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정식으로 마주보는 첫 순서다 보니까 두 사람의 눈이 시선이 얽힐 수밖에 없거든요. 오 맞아요. 그리고 네. 서로 그 영상 담는 거 보면 이렇게 딱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많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들. 감회가 새롭기도 할 거고 여기까지 온 게 참 둘 다 대견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두 사람 서로가 꽃을 보듯 서로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눈빛의 긴장도 풀어지고 훨씬 더 아름답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꼭 해야 되는 입장을 하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딱 마주보고 인사를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맞절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이제 바로 혼인서약으로 그쵸. 넘어갑니다. 혼인서약서. 네. 주례가 없는 예식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직접 작성한 혼인서약서를 오신 분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오롯이 본인들의 이야기로 써야 돼요.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제 여러 가지 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두 사람과 그 다음에 오신 분들 두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분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너무 엄숙하거나 경건하지 않고 약간의 위트와 유머가 섞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사회자의 관점에서는 이 혼인서약이 둘이서 직접 작성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서 작성한 만큼 여러분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을 멘트로 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혼인서약을 진행할 거고요. 혼인서약도 팁 하나 드리면 크게 두 가지 형식이에요.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정말 서약서 형식으로 뭐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약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데 앞으로는 이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예물교환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서약을 했으니까 성혼선언문. 네. 다음은 성혼선언문의 순서죠. 성혼 선언문. 성혼선언문. 그래서 주례가 없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 중에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준비된 성혼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고 두 사람의 다짐을 받는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성혼 선언할 때는 사회자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남사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신다면 사회자에게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결혼을 앞두고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약속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뭐 맹세합니까? 뭐 약식으로 말씀드리며 그러면 신랑 신부가 네라고 대답하면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인정하고 축하해 주도록 합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끝나면 다음 순서는 보통 이제 양가 부모님들의 덕담으로 채워집니다. 그죠? 네. 가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성혼 선언문을 예를 들면 신랑 아버님이 해주셨다고 하면 그게 끝나면 바로 이어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 막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좀 삶에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덕담으로 넘어가는 게 제 생각엔 좋았던 것 같다. 맞아요. 그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시면 반대쪽 부모님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신랑과 신부에게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축하의 말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죠 이제 그 축하하는 순서들. 네, 네. 이것으로 이제 사실은 공포하는 세레머니는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축하를 해야죠. 맞아요. 덕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서 되게 트렌디하게 좀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막 그런 노력을 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망가질까 하시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해보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즐거워하시면 그날 잔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어떤 드립을 쳐도 좋으니까 맞아요. 정말 막 맞아요. 유행 지난 7, 80년대 드립을 치셔도 되니까 웃겨보고 싶으시다면 그런 노력 하셔도 된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찬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 다음에 반지 교환인데 사실은 반지 교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하면 빛이 되어 있는 반지를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어떤 약속의 징표로서 교환하는 세레모니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약속의 증표를 교환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하거나 안 하거나 좀 그렇게 자유자재로 된 이유가 사진 찍는 용도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 반지를 교환하는 그 순간을. 근데 그것도 어쨌든 사진에 담으려면 상당히 다채로워지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반지를 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반지를 껴주는 경우도 있고 좋죠. 또는 반지를 다 끼고 나서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네, 우리 부부예요 하는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런 순간들을 남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약간의 그런 퍼포먼스들이 좀 가미된다면 뭐 오시는 분들도 즐겁고 더 의미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하의 순서인데 제일 많이 하는 거 이제 축사죠. 이제 그쵸. 이 순서를 그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가가 먼저냐 축사가 먼저냐 고민하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축가의 경우는 이제 노래로서 두 사람을 축하해 준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뭐 지인분들이나 뭐 아니면 전문 노래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축하의 노래를 같이 감상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축사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신랑과 신부 가까운 분들이 오랫동안 두 사람을 지켜보거나 혹은 신랑을 지켜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너는 잘할 것이라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주는 자리로 활용되면 좋겠어요. 내 친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식 느낌의 축사들도 좋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축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아메리칸 스타일의 축사들 너무 재밌더라고요. 차용해보는 건 어떨까. 어떤 분은 거의 스탠딩 코미디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요. Hi guys. 와. 물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탤런트가 있어야지만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축사를 하면서 이런 진심이 담긴 내용은 기본이고 너무 진중해가지고 좀 울고 그런 감동의 순간도 있어야겠지만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넣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인분 중에 신랑 신부님께서는 식순을 짤 때 축가를 누굴 시킬까, 축사를 누구한테 부탁할까 고민하실 텐데 그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어떤 순서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 인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 순서인데요. 보통은 신부 측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전통이고 저희가 식순을 짜는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양가 부모님의 유무예요. 편모, 편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거나 또는 뭐 결혼을 주관하는 곳에서 모르고 있다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내빈께 인사. 내빈께 인사가 원래는 그냥 스쳐
스쳐가는 해야 되는 그런 순서들 중에 하나였는데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더 귀한 분들이 됐죠. 예, 진짜 와준 사람들은 정말 맞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와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게 되게 진하게 인사를 드리는 순서 같은 게 되어버렸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멘트들이 되게 귀해졌죠. 정말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랑님 중에도 약간 절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양가 어머님한테 인사할 때도, 양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도 절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하객분들한테도 막 큰 절로 이렇게,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절하시는 분들도 있어. 요때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행진 앞두고. 맞아요. 그죠? 내빈분들께 인사드리고 음. 그 다음에 행진하기 전에 네. 여기가 딱 비어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긴장도 풀렸고. 네, 이벤트를 하는데 요새 이벤트 트렌드는 짓궂은 것들 싫어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신랑 신부들한테도 사전에 미팅을 할 때 이벤트 진행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망설이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신랑 신부님 혹시 이벤트 진행해 드릴까요? 짓궂은 건 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좀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래요? 뭐 간단한 거 하나 해볼까요? 그런 약간 레파토리도 있잖아요. 신랑님께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면서 신부님 사랑하십니까? 네. 장모님도 사랑하십니까? 네. 신랑님, 신부님이 첫사랑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맞아요. 이런 뭐 맞아요. 그런 얘기 할 때도 있고 그냥 인터뷰하고. 가볍게 만세삼창으로 아. 이제 딱 끝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센스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면 저를 섭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진. 네. 신랑 신부님만의 색깔을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그 다음에 기립박수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춤추면서 퇴장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개식사가 있겠고, 다음에 양가 부모님의 입장씬, 그러니까 화촉점화로 이제 이야기되는 입장 방식,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에 대한 입장, 동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맞절하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어떤 혼인서약서, 그리고 대표자 혹은 부모님의 어떤 성혼선언문, 그 다음에 덕담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반지 교환 있을 수 있겠고, 축하의 순서로 축가나 축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이후에 부모님께 인사, 내빈께 인사, 그 다음에 행진, 이런 구성으로 가장 많이들 진행을 하십니다. 정석이죠, 정석. 네, 정석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의 변화들을 꾀할 수 있어요. 맞아요. 큰 틀은 이렇게 갈 거고, 몇 가지 생략 가능한 것도 있고 생략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틀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시면 아마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식이기 때문에 파티의 관점에서도 접근하셔야 되지만 예식의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넣어야 되는 순서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세레모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들을 참고하셔서 식순을 짜시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식순에 따라서 어떤 음악들을 넣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참 기대됩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